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쟁 그리고 2차 협상에 대한 불발 이런 소식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기준 6,417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물론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했지만 사상 최고치를 어제에 이어서 장중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항상 이 어떤 타임 부분에 놓여지는 상황, 특히 2월 28일 미국이 이란을 치고 나서부터 주식시장이 정치적 변수, 그죠? 전쟁이라는 변수에 크게 좌우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가운데에서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업의 가치, 산업의 가치, 경제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찾는 종목 부분, 그 기업들은 매수의 기회다. 그럴 때가 아니면 저가 매수할 기회가 없죠. 좋은 종목은 그죠? 지정학적 변수라든지 아니면 대내외적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싸게 사는 부분이 주가의 본질 가치가 별로 없으면 되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주식시장인 겁니다. 자,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6,400포인트 올라오니까 그죠? 마구잡이. 그죠? 노무라증권에서 2026년까지 7,500에서 8,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 골드만삭스가 2027년 3월 이내에 8,000포인트, 모건 스탠리도 2028년 3월 이 부분까지 7,500에서 8,500까지 갈 수 있다. 그죠? 잘 보셔야 됩니다. 시기를 왜 2026년 아니고 2027년 3월까지고 이런 부분들. 그게 뭡니까? 기업들의 이익의 흐름 부분들과 함께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가 6,400이고 그죠? 그렇고 8,000포인트를 가면 뭐 합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뽑아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약세 흐름을 탄 섹터 특히 내수, 소비 이런 쪽 관련주들은 지수가 반등을 해도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양극화 장세. 그 양극화 장세의 원인은 그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AI 수혜를 보는 쪽 라인 부분은 실적이 양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025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의 비중이 26.8%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예상치지만 67%. 뭡니까? 3분의 2의 영업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삼전닉스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높다고 해서 우리 코스피 시장의 영업이익이 높다고 해서 다른 모든 기업이 2,400여 개 기업이 전부 다 영업이익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별해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의 차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그죠? 80만 원 찍고 나서 다시 신고점을 경신을 했다. 그죠? 117만 5천 원이었습니다. 다 지난주 수요일 장중이었죠. 반면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2만 7,500원을 찍고 나서 25만 2천 원에서 헤매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 두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 일주일 후. 그죠? 하이닉스는 그죠? 117만 5천 원에서 다시 124만 7천 원까지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간 반면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란색 원 부분에서 거의 헤매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그죠? 가격이 싼서 매수의 기회를 주는 종목인지 그렇지 않은 종목인지를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 구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월봉에 20개월 월봉을 깼느냐 안 깼느냐 깼으면 그 종목은 반등시 매도입니다. 자, 그런 흐름 부분들 속에서 종합주가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IMF의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와 관련된 부채 경고를
내보냈죠. 그죠? GDP 대비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채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 사실 청와대 경제사령탑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채 이자 비용이 GDP 대비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 평균치보다도 낮은 국가 채무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이 속도 자체가 너무 가파르다. 그죠? 이 재정 적자 흐름 부분이 지속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이 부분이 뭡니까? 결국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우리의 원화의 약세 요인이 전개가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내수 소비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수 부분이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도 보게 되면 내수 쪽에 담당하는 섹터 부분들은 대부분 약세고 그나마 수출 반도체를 비롯해서 수출을 담당하는 섹터 부분이 더 강세 흐름을 보이는 부분도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죠.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주말마다 그죠? 토요일, 일요일 날 이 국제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사실 뉴스, 실시간 뉴스를 내보내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접대한 뉴스들이 많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 주말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그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일말의 기대의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이 불발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넘기 힘든 미국의 핵심 목표와 이란 방어 흐름 부분에 있어서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제재 및 자산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 다만 매번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뉴스에서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전쟁이 종착역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2차 협상 불발이라고 해서 아침에 우리 시장도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약세 출발할 만한 이유가 아니죠. 왜? 그죠? 둘 다 안 갔고 이란과 미국이 다 협상장에 안 갔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뭡니까? 협상이 진전될 때까지 그죠?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란의 그죠? 협상파와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강경파 지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이란 내에서도 혁명수비대 쪽 강경파하고 또 이 협상파 이쪽 부분들을 연금하고 그죠? 가두고 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죠? 이란의 내부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의 의도가 중요하죠. 지금은 그죠? 트럼프가 뭡니까? 지상군을 가지고 이란을 공격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가 큰 관심이지. 이란이 미국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란 나 혼자 열심히 싸우겠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 보니 그죠? 미국한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지금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권은 미국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듯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전쟁은 그죠? 2개월 동안밖에 할 수가 없죠. 물론 한 달 동안은 철수하는 시간을 갖지만 그러니까 2월 28일 날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면 4월 28일까지가 시험 만료입니다. 거기서 재차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전쟁은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마지막 남은 부분은 뭐예요? 협상을 어떻게 하든 트럼프는 협상을 막판까지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 폭격 한 번 더 남은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전쟁을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 매번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한다고 AI 투자 안 합니까? 그죠? 안 합니까? 여러분들 전쟁이 났다고 여러분들 식사 안 하셔요? 갈 건 가고 할 건 하는 것이 기본인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전쟁이라는 부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 협상이 불발된 것처럼 그죠? 지금 쉽게 끝나기 어려운 신냉전의 시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고 김기수 솔직히 타임을 오랫동안 보신 분은 이전에 시진핑 3기 연임을 하면서 장기 독재 체제의 흐름을 갖고 갈 때 이미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결별의 수순을 받았고 그 속에서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을 빼오고 니쇼링을 가지고 움직였었던 부분 그러면서 제조업 흐름을 갖고 가려고 했었던 미국 그러면서부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 안보 흐름 부분 속에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쳤고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 논쟁이 진행되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미국이다. 언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국 쪽 원유 쪽 부분을 보게 되면 약 44%에서 48% 그죠? 이란 부분하고 이 중동 부분에 원유를 들여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막아놨어요. 그죠? 이란이 막았을 때는 살짝 뒤로 그림자 선단을 비롯해서 중국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줬지만 이제 미국이 방어를 막았습니다. 그죠? 막고 나니까 진짜로 피해보는 쪽은 물론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지만 중국이 더 크게 피해를 보게 되죠. 그죠? 왜냐? 중국은 값싸게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을 했었던 부분이니까 오히려 더 중국의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베네수엘라 들어오던 이 기름도 이제 비싸게 줘야 되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던 이 원유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비싸게 들어오고 5월 14일, 15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때 이 트럼프가 이런 카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미국 원유 수입해라. 그렇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 더 막고 있겠다.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죠? 사실 중동의 원유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 원가는 10불에서 20불, 러시아의 생산 원가는 20불에서 40불, 미국의 셰일가스는 40불에서 60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는 미국의 원유나 가스의 경쟁력이 없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 논쟁이 진행되는 흐름 부분은 사실 미국한테는 그죠?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에너지 다변화를 요구하는 흐름 부분으로 가게 되면 미국의 의도대로 간다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죠? 추세 하단 부분에서 박스권 이탈하고 돌파하고 나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이틀 횡보하고 있죠. 급격하게 옵션 만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숨고르기 기간 조정을 오면서 왜? 조금씩 올라오게 되면 2, 3일씩 쉬었다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본격적인 실적 발표잖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상방의 에너지를 일정 정도 축적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케빈 오씨의 연준 의장의 지명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 부분이 사실 이 연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공화당의 위원회의 위원이 13명이고 11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13명이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과반수 획득하면 되는데 요 13명 공화당 의원 중에 톰 틸러스 상원 의원이 그죠? 파월 연준 의장의 법무부 수사를 지속되면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12대 12가 되잖아요. 그렇게 12대 12가 되면 뭡니까? 파월 연준 의장 그죠? 5월 15일까지 임기인데, 그죠? 눌러 앉겠다. 왜? 법무부 수사 안 받으려고. 그죠? 이런 흐름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크지가 않는 흐름인데, 그죠? 이 연준 의장의 지명자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이 금리의 열쇠를 갖게 되죠. 트럼프가 의도하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선 뭡니까? 이 케빈 오씨 연준 의장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나마 이 공화당 톰 틸러스 상원 의원이 법무부 수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데 이거를 의회의 조사로 바꾸면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시장도 그죠? 뭐 삼천간 제약이 3분의 1 토막,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나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도 로봇 관련주나 실적이 밑바탕 되지 않는 종목 섹터 부분들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부분도 이 금리와 연관된 흐름도 일정 정도 있다는 거고 항상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그죠?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성장주의 흐름 부분들은 그죠? 상대적으로 약세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6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 높은 섹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반도체와 소재 그리고 하드웨어와 자본재다.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자, 4월 23일 오늘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지요. 목요일. 그런 가운데에서 테슬라 분기별 매출 추이를 보면 그죠? 감소.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매출과 EPS에 대한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5를 공개하고 삼성과 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앞으로의 AI 방향성이라든지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램 리서치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예상치는 전부 다 양호하니까 미국 시장 너무 나쁘게 볼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 기술적 흐름 부분과 관련해서 매번 이야기를 하죠. 3,000포인트에 2달 쉬었고 4,000포인트에서 2달 쉬었고 지금 뭡니까? 5,000포인트에서 안 쉬고 바로 올라갔다가 그죠?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받고 지금 한 달 20일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예상을 했잖아요. 그죠? 이 저점 부분에 쌍바닥 저점 그리고 고점을 돌아 나오는 자리. 다만 하나 아쉬운 건 뭡니까? 이때는 수렴에서 돌아 나왔기 때문에 확산이 컸고 이번에는 그죠? V자로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울먹울먹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수출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실적 흐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상향할 그림이 높다. 그 우상향하면 종합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외국인이 4월 달에 그죠? 코스피 부분에 있어서 매수로 전환을 했다. 이 사실은 어제까지가 5조 8,330억 그죠? 2월, 3월 달에 20조, 35조 매도하다가 5월 달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오늘 7천억 정도 매도를 했으니까 그죠? 합치면 5조 1천억 정도를 지금 4월 달에 매수를 하고 그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부 매수를 한 부분이 있죠. 자, 이런 수급적 요인 속에서 외국인의 지분율은 그죠? 37% 36.5% 정도까지 올라가고 평균치보다는 아직 높은 상황에 놓여 있고 외국인 선물 오늘은 좀 매도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3월 24일부터 매수 우위에 놓여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는 지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피 그러면 지금의 현재 1사분기 실적 베이스와 그리고 그 이후 올해 전체적인 이익 흐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종합주가 지수 흐름을 바라볼 수가 있느냐. 아까 JP모가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노무라라든지 7,500에서 8,500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PER 8배로 보게 되면 6,600포인트 그리고 9배로 보면 7,420포인트. 그러니까 해외 시장과 견줘서 바라봤을 때 이 PER 9배만으로 선행 PER 9배만으로 보게 되면 7,420포인트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펀더멘털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 종목이나 사면 되지 앞으로 1,000포인트 올라가니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개별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이 같이 따라와 줄 수 있는 섹터나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실적의 매출의 성장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쪽 부분만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4월 20일이었죠. 어제 4월 20일까지 그죠? 엊그제 4월 20일까지 수출을 보니까 제가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이 관세청 통계 자료를 보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 비교를 할 부분은 아니고 그죠?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양호했다. 그죠? 양호했는데 뭐가 조금 차이가 나느냐. 그죠? 1일에서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그죠? 152.5% 증가를 했는데, 그죠? 20일까지는 182% 더 반도체가 더 증가했다. 그런데 20일까지의 수출을 보니까 3월 달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 그죠? 그러니까 수출 자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3월보다
그죠? 그래도 빵빵한 수출이 데이터인데 그 속에서 반도체 비중은 더 늘고 자동차, 그죠? 반도체라든지 2025년 4월에 반도체가 수출 비중이 19.2%였는데 올해 4월 달에 20일까지의 반도체 비중이 36.3%. 뭐 월등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그리고 석유 제품, 그리고 조선, 뭐 이런 쪽은 수출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부분은 별로 안 좋게 나왔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뭐 2026년, 2027년 영업이익 기준, 영업이익 전망치 1등은 삼성전자, 2026년 이익률 전망치는 하이닉스. 자, 그런데 내일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뭐 하이닉스 실적을 40조까지 팍팍팍 올리다가, 그죠? 그러다가 4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는 35조에서 38조 라인 정도입니다. 내일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몰라요. 그죠? 저도 모르는데 하나 우려스러운 건 뭐냐? 영업이익의 10%를 그죠? 성과급으로 준다. 그죠? 이 부분 때문에 행여나 38조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셀온이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담도 있죠. 물론 40조가 넘게 나온다면 한번 슈팅할 수도 있는 부분이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죠? 셀온하는 걸 견딜 거냐? 아니면 지금 많이 먹었으니까 그죠? 조금 줄이고 편안하게 지켜볼 거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틀린 거겠죠. 그죠? 자세한 부분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2010년 이후에 달러 약세 국면에서 국내 강세 섹터가 뭐였느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전력기계, 기계부터 시작을 해서 IT 하드웨어, 조선, 방산, 지주, 화학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세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좀 없어서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주요국 산업별 경쟁력을 보면 반도체, 한국, 그죠? 2차 전지, 조선해운, 방산, 전력기기 이거 다 일지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벤츠, LG엔솔이 이어서 삼성 SDI에 첫 공급했다. 어제 이런 뉴스 나왔을 때 막 쫓아가면 단기적으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의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 올해까지도 물론 작년 1조 거의 1조 2조 가까이 영업 손실에서 그죠? 4,200억 정도로 영업 손실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그런 상황 속이라고 하더라도 매출도 엄청나게 줄어있는 상황에 저 뉴스 분명히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그죠? 수주받은 부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 부분이 아닌 이상은 뭐예요?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국내 PCB 산업 여러분 아시죠? LG이노텍, 삼성전기, 그죠?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강력하게 올라가는 게 동박 적층판의 두산, 그리고 FCBGA의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그리고 메모리판,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이쪽이 가장 센데 그 이유는 그죠? 한국 기판 업체들도 해외 업체들과 경쟁업체들 해외 경쟁업체들은 벌써 증설 투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증설 투자는 뭡니까? 그쪽 산업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엔비디아가 베라루빈으로 가면서 그죠? 대면적 부분에 들어가는 기판 이게 더 증가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핵심 흐름으로 가면서 시세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 투자가가 뒤쫓아가서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가격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미국이 없는 부분 그런 가운데 한국의 핵심 제조 그 중에 조선 방산 쪽 보게 되면 방산도 그죠? EPS 증가분 대비 수익률 하락이 과도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 계속해서 수지가 나오는 LG 넥스원 사명이 바뀌어서 어려워서 이야기 못 해왔습니다. 아직. 그런데 아빠 짱짱하게 잘 나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돈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어도 생태계는 살 수 없다. 그죠? 제조업 기반, 주선 부분도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쉐빙선을 수주하고, 그죠? 거기에다가 뭡니까? 데이터 센터에 엔진까지 수출하는 부분, 거기에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가 바꿀 에너지 시장의 변화 흐름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모든 나라가 에너지 다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진행을 할 거고 이런 움직임 부분들에서 무엇이 수혜를
끌 거냐, 그죠? 그 전쟁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될 LNG 수입처 다변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죠? 물론 조선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엔진 그리고 거기에 기자재 이런 쪽도 지금 마무리라네요. 그죠? 시간이 다 돼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 시장 흐름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죠?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언제 사느냐입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과 그리고 주가 양극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